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요즘 그 오디오 플랫폼들을 이제 보면서 네. 이렇게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막 하늘의 별처럼 막 총총이 막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작지만 나름 열심히 빛나고 있는 우리 쓸공 언니 별. 그 별을 보면서 왠지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래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네. 이 작은 별을 어떻게 우연히 보시고 우리 별로 찾아와 주신 쓸공님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감동 섞인 감사를 드리면서 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은행 파산과 주가 지수 공부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쵸? 기본기를 좀 닦았는데 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컴바인 합쳐서 네. 종합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네. 이제 실예제네요. 예, 실예제, 실생활에서. 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살짝 요약해 보면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한 은행들이 파산을 하니까 네. 나머지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니까 다른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렸다였어요. 맞아요. 그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언니가 설명해 준 것 중에 파산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네. 예금을 빼서 MMF로 네. 이전을 하고 네. 은행들은 대출을 꺼려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부터 타격이 왔다. 네. 여기까지 맞아요.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좀 봤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되는 좀 관심이 생기는 좀 큰 시장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2대 시장. 바로 주식 시장. 그쵸. 큰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사실은 주식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죠. 저도 궁금했는데, 자, 은행이 파산했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쵸.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한 후 3월 말 네.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2% 상승했어요. 어머 진짜요? 예, 의외네요. 신기하죠? 예. 이게 은행 파산을 이길 만큼 뭔가 주식 시장에 호재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 스탠다드 푸어스사의 분석에 따르면 네.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선방 때문이었다고 해요. 두 빅테크 기업의 선방이 있었다. 네. 뭐 때문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쵸. 바로 AI. 맞아요. 챗 GPT. 예, AI 그 열풍으로 네. 두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네. 자, 애플은 10%,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14%나 올랐어요. 어머. 와, 요즘 같은 때. 그러게. 그죠? 요즘 챗 GPT가 공개되면서 AI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졌기 때문인데요. 네. 예. 참고로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거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지분이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이 가장 많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참여했다가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로 많이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지금 후회하고 있겠다. 그죠? 네. 아유, 그분은 조금, 그래, 좀. 자, 그 은행이 파산하니까 네. 이제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네. 유가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죠. 그런데 어떻게 S&P 500 지수만 상승했느냐?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상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S&P 500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 500개의 주가 평균이 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치. 예, 500개만. 500개. 근데 그 500개 중에 전교 1, 2등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인 거고요. 아, 그쵸. 예. 자, 은행이 파산했으니까 당연히 지역은행 주식 가격이 15% 떨어졌다고 해요. 아, 예. 그러면 은행의 어떤 주식 가격은 떨어졌는데 네. 전체 S&P 500 지수는 상승했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인데 예. 그 아무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이 아직은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경기도 나쁘고.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기업만으로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덩치가 커서 그런 건데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S&P 500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네. 우리 이제 요 주가 지수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 좀 공부했잖아요. 그쵸. 네. 예. 자, 뭐 그거 못 들으신 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 지수를 계산할 때 S&P 500 지수를 계산할 때 시가총액 비율대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시가총액. 네. 근데 이게 이제 설명하시기 전에 네. 시가총액이라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 지난번에 시가총액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그쵸?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시가총액이란 자, 시가. 일단 시가부터 알아봐요. 자, 우리 횟집에 가면 그치. 메뉴에 비싼 메뉴는 항상 시가라고 써 있어. 참돔 이런 거. 그렇죠? 자, 똑같은 단어예요. 시장 가격. 아, 그쵸. 예, 그 당시에 시장 가격을 줄여서 시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주식의 시장 가격의 총액을 시가총액, 그죠?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 시총이라고 많이 부르죠. 맞아요. 예. 자, 한번 예를 또 들어봐요. 우리 쓸공으로 예를 드는 거. 항상 우리의 시그니처죠. 자, 쓸공 주식회사. 예. 자, 쓸공 주식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 자, 지금 쓸공 주식이 한 주당 시장에서 10,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네. 그게 시장 가격이죠. 네. 자, 시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자, 쓸공 주식을 주식 시장에 99주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가총액은 10,000원 곱하기 99주. 그래서 99만 99만 원이 원.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가총액 아셨죠? 네. 자, 시장 가격의 총액이다. 네. 자, 다시 S&P 500 지수로 돌아와 봐요. 자, S&P 500 지수는 자,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 500개의 주가 평균이 네. 기준 시점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냐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수의 특징은 주가 평균을 계산할 때 네네. 시가총액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디오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인강도 아니고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치. 그 동영상이면 차라리 네. 그 판서라도 좀 하면서 네. 설명을 드리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말로만 다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비율적으로 더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가중 평균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좀 아직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뭐 예를 하나 더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려볼까요? 자, 또 다른 쓸공의 예. 자, 우리 쓸공 주식회사 아까 시총 99만 원짜리 있었죠? 네네. 그 애를 한번 데리고 와봐요. 자, 쓸공 주식회사가 네. 이제 주당 10,000원에 99주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시총 99만 원.
그런데 필공 주식회사라는 곳이 또 다른 경쟁업체가 있는 어머, 거예요. 쓸공은 뭐고 필공은 또 뭐지? 쓸공은 쓸데없이 공부하는 거고 필공은 필요해서 공부하는 거. 자, 이 가상 세계에는 네. 기업이 쓸공과 필공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 자, 이 가상의 시장에 네. 우리가 한번 주가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필공 주식회사는 주당 3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3배나 높네요. 네. 자, 이게 되게 좋은 회사인가? 3만 원이네? 그러게. 그렇죠? 하지만, 자, 그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자, 필공은 유통수가, 유통 주식수가 딱 한 주야. 시총이 3만 원이야. 우리는 얼마였죠? 만 원에 99개. 그래서 99만 원이었죠. 그쵸. 우리 쓸공 주식은 시총이 99만 원이니까 시총으로만 따지면 필공보다 33배나 좋은 회사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만 하나만 딱 놓고 봐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시총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주식 공부할 때 네. 주식의 가치를 볼 때 자꾸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회사의 가치를 보면 안 되고 꼭 시총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쵸? 정확하게 이해가 가네요. 그쵸? 이거는 이 예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주식 시장에 만 원짜리 주식 하나 있고 3만 원짜리 주식 하나 있다고 해서 1 플러스 3, 4만 원에다가 나누기 2. 이 시장의 주가 평균이 2만 원이네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네. 그죠? 자, 시총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그 S&P 500이 이렇게 되진 않는데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기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을 99만 원과 3만 원의 비율을 적용해서 주가 평균 계산에 적용을 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단순한데도 좀 말로 하기가 그래서 자, 답만 놓고 보면 자, 시총 가중치를 적용하면 평균 주가가 1,600원 정도 됩니다. 자, 아까는 2만 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한 주밖에 없는 3만 원의 주식이 영향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사실은 이 시장은 만 원짜리가 더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1,600원 정도가 이 시장의 더 정확한 평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통 주식 수를 꼭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총이 아주 작은 회사들의 주가가 아무리 올랐다 뭐 내려도 S&P 500 지수에는 큰 영향을 못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반대로 시총이 큰 회사들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 쿵 하면 짝 하고 알아듣는 우리 열정 씨예요. 그죠? 네. 자, 참고로 가중치를 두지 않고 계산해 봤을 때 이번 은행 파산으로 S&P 500도 이 시총 가중치를 적용을 안 하면 3% 정도 떨어진 거라고 해요. 대다수는 떨어졌는데 네. 이제 시총이 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을 파악할 때 S&P 500으로 덩치가 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잘 나가면 나머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괜찮다는 그러네요. 거야. 그러네요.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S&P 500이 올랐다 하니까 그 500이 포함된 모든 시장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그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우 산업 평균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우 산업 평균은 주가만 딱 놓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게 또 있었군요. 네.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실제 세상에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죠. 우리 이제 쓸공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쓸공과 필공이 있었던 그 세상. 자, 이제 실제 세상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네. 그러면 지금 세계 1등
세계 1등 시총 1위 기업은 애플이잖아요. 네. 그럼 애플의 시총이 지금 얼마예요? 약 2조 6천 달러라고 합니다. 음. 3천조 원이 넘죠. 3,000조 와,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럼 2등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맞죠? 예, 맞아요. 애플보다 약간 낮아서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1,000달러 정도라고 해요. 5,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사실 이 막 2조 달러 막 이러니까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맞아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예. 자, 어떻게 하면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냐면, 네. 삼성 시총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430조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삼성을 9개를 합치면 애플 1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우 진짜 크네요. 네, 애플이. 정말 크죠. 삼성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그쵸. 세계 그죠? 몇 위 기업인데 그죠. 9개를 합쳐야 된다니까. 네, 우와. 자, 애플이 얼마나 크냐. 다른 분야하고도 또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자,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네. 그 미국의 에너지 분야 기업의 시총을 모두 합친 것보다 금액이 크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쵸. 에너지 네. 기업이라고 하면 되게 예전부터 있어 왔던 되게 전통 기업들인데 그죠. 이 빅테크 기업 2개로 맞아요. 끝나버리는 거네. 게다가 그죠? 돈을 다루는 금융기업, 금융기업의 모든 회사의 시총을 합쳐야 네. 겨우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2개가 나온대요. 금융시장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안 되는 거네. 그죠?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죠? 진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죠. 전통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은행 파산 사태와 또 연관을 좀 시켜볼게요. 네. 자, 은행이 파산하면서 아까 지역은행 주가가 15%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이 지역은행 주들은 금융기업 총 시총에서 아주 일부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모든 금융기업 시총을 합쳐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금액과 맞먹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은행주가 15% 떨어져 봤자 그러네. 전체 시장에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코끼리 비스켓. 그죠? 참 옛날 표현인데. 아니, 언제 이게 다른 진짜 잘 나가는 회사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쵸. 뭐 단순하게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업을 잘해서 그랬겠죠, 뭐. 그런데 자, 하지만 뭐든 자기만 잘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주변 환경까지 맞아 떨어졌을 때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애플과 MS가 이렇게 거인이 된 것은 자,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꺼지고 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치. 10여 년의 저금리 시대. 유동성을 엄청 확대했던 그 그죠. 시기. 이 저금리 시대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의 현상이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쓸공님들 중에서는 혹시라도 저금리 시대의 투자룰은 바로 이것 에피소드 놓치셨으면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죠? 저금리 시대가 어땠길래 지금 이 상황들이 나오는 건지. 맞아. 예. 자, 꼭 들어보시고요. 자,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저금리 정책을 십수년을 계속 해오니까. 네. 그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은 안 나고, 근데 돈은 불리기는 쉬워. 그러니 좀 위험하더라도 미래의 고수익이 예상되는 테크놀로지 회사들에게 투자 자금이 몰렸죠. 그쵸. 예, 항상 반복하지만. 자, 그러면서 2018년에 테크 기업 투자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그러면서 애플이 그중 시총 1조 달러, 즉 한화 1,000억 원이 넘는 첫 번째의 미국 회사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뒤로 복귀를 해볼게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애플 시총이 현재 2조 6천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2018년만 해도 1조였죠. 네. 2배 넘은 거예요. 오, 1.5배가 진짜.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지금 2배가 된 거지? 그죠. 3년? 4년? 그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약간 테크가 그 절정이었고 그 후로 휘청휘청하긴 했지만 애플만 샀으면 우리 지금 수익률 되게 좋은 거야. 그러게. 그죠. 나 딴 애들이 다 깎아먹어가지고. 저도 이게 애플보다는 구글과 아마존에 좀 더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플이 오르니까 걔네 친구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덩달아 막 같이 올랐던 거예요. 그쵸. 얘네들도 많이 오르기는 했죠. 그쵸. 아우 내가 이걸 몰라봤네. 애플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10여 년의 불마켓, 즉 상승장이 계속되면서 주가는 항상 다음으로 뛰었죠. 자, 팬데믹을 겪으면서 언택트 경향 때문에 애플과 MS의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이때 진짜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상상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애플과 MS가 결국엔 지금 넘보지 못할 전교 1, 2등이 된 겁니다. 전 이제- 사실 애플은 좀 또 이해가 가는데 네. MS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왔을 줄은 잘 몰랐어요. 양대 산맥이라 그러나? 왜 컴퓨터도 윈도우스냐, 뭐 맥스냐 그렇지. 그거잖아요. 두 양대 산맥이 각자의 분야가 확실하기 때문에 또 서로 약간 뭐랄까 공생이라고 그래야 될까? 좀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약간 경쟁 관계는 아닌 것 같아. MS하고 애플은 그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전교 1, 2등하고 3, 4, 5등이 점수 차이가 확연하잖아요. 그쵸. 그죠? 이 세상살이가 비슷해. 맞아. 1, 2등이 치고받고 하는 거지. 그치. 맞아. 근데 그 3, 4, 5등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의 네. 뭐 기업 메타, 네.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런 네. 기업들도 한때 정말 잘 나갔는데 네. 이제는 이 애플과 MS와는 클래스가 좀 달라진 건가요? 네, 다르대요. 진짜? 네, 왜 명품도 왜 우리가 아예 그냥 탑 티어로 사야지 어설픈 명품 샀다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치? 내가 뭐 그 정확한 브랜드를 지명은 안 하겠지만 그런 원리랑 비슷한데 네. 자,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스라는 유한 회사가 있어요. 자, 요곳은 S&P 500 지수와 다우 산업 지수를 만드는 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지수들을 만들면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을 재조정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2018년에 아주 거대한 결정을 합니다. 2018년에 알파벳과 메타를 네. 테크 섹터에서 빼요. 빼고 커뮤니케이션스 카테고리로 이동시킵니다. 정말요? 놀랍죠? 아니 네. 좀 의외인 게 알파벳은 사실 네.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색 엔진도 있고 네. 뭐 이런 회사인데 커뮤니케이션즈 카테고리로 이동시켰다는 게 네. 되게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 이게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 S&P 다우존스에서 그거 알았던 거 아니야? 그 챗 GPT 나올 거? 챗 GPT 나오면서 구글이 되게 지금 힘든 위협을 상황이지.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안 거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에게는 진짜 이거는 좀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게다가 아마존도 배달 로봇 같은 것도 만들고 로켓까지 만들었잖아요. 그치, 블루 맞아요. 오리진이라고. 근데도 테크에서 빼서 선택 소비재로 이동을 시켰어요. 소비재요? 예. 자, 선택 소비재라는 거는 소비자가 여유가 있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사고 이런 재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존한테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의 큰 회사이긴 하지만 또 테크 쪽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비전이 네. 있잖아요. 심지어 로켓도 만들었잖아요. 블루 오리진. 그니까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러는 거지? 그치. 너무 충격이었을 편향됐는데? 것 같아. 그치.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치, 화났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즉 알파벳, 메타, 아마존 같은 곳들은 기술이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못하다. 얘네는 찐 테크가 아니다. 이거 완전 그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그게 왜 고기에 등급 매기듯이. 그러게.
투뿔이랑 원뿔이랑 맛 다르잖아. 다르죠. 그죠? 그런 거 같이. 그죠? 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교 3, 4, 5등이 하위 카테고리로 밀려나면서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보니까 야, 알고 보니 이게 전교 1, 2등이 진짜 대단한 애들이었구나. 이 3, 4등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근데 3, 4, 5등은 그냥 묻어간 거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이거를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너무 속상하네 지금. 아니 어쩐지 자꾸 애플만 오르고 난 이제 그냥 자동으로 그랬어요? 걸어놓거든요. 저는 주식을. 근데 이상하게 자꾸 애플만 오르고 구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얘는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랬는데.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플이랑 구글이 그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 MS를 약간 제쳐놨거든요. 그랬구나. 그게 지금 너무 속상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3, 4, 5등의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2018년 리밸런싱의 여파, 즉 너희는 찐테크가 아니다 라는 그 선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아이고 어떡해. 진짜.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구글이 떨어지나. 나 구글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랬는데 진짜 내가 그 주가 지수를 안 살폈어. 바보. 리밸런싱이 그렇게 영향이 큰 줄을 몰랐지. 진짜 역시 책과 신문 속에 답이 있는 건데 빨리빨리 맞아요. 경제 뉴스 봤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저는 2018년도에 그 아마존을 많이 샀는데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 저점에서 들어갔나 보다. 자,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서 투자할 주식이 딱히 없는데 네. 그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따르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요즘 같은 베어마켓에서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넘사벽이지 않나 얘네들은? 근데 매일 올라서 사고 싶더라. 매일 올라요. 그래요? 네, 특히 애플. 네. 자, 오늘 공부하면서 네. 주가 지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죠? 너무 확실해졌어요. 네. 금리 환율이 큰 그림이면 주가 지수는 중간 그림,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작은 그림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중간 그림, 즉 주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그죠? 이제 저희가 은행 파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부동산 시장도 알아보고 주식 시장의 뭐 주가 지수 얘기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정말 경제라는 이 분야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모두 얽혀 있고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래서 공부할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 공부란 게 너무 막 골수처럼 막 한 분야만 보지 말고 조금 넓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 근데 그만큼 보람도 큰 것 같아요. 그죠? 재밌었어요. 저도. 자, 쓸공님들이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